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제40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한때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특정 범죄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접근이 보다 쉬워지면서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충북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 함께 한걸음 센터의 김소영 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 함께 한걸음 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전국 17개 시도에서 함께 한걸음 센터를 운영 중이며 저희 충북 함께 한걸음 센터는 충북도 내 유일한 마약류 중독 상담과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예. 많은 분이 마약류 문제라고 하면 단속이나 처벌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저희 센터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기관이 아니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마약류 예방 및 치료 재활 기관입니다. 유소년부터 일반 성인까지 대국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부터 마약류 사용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그리고 병원 치료 연계, 이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함께 한걸음이라는 이름에는 회복의 길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충북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충북 지역의 마약류 사범은 이미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예. 최근에는 충북 경찰청에서 외국인 마약류 사범 1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등 범죄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마약류 범죄가 숨겨진 범죄, 이른바 암수 범죄라고 하는데요. 예. 적발된 숫자보다 실제 숨겨진 사용자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실태조사입니다. 예. 실제 우리 청주 지역 하수 처리장에서도 필로폰과 같은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류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민들의 일상 가까이 파고들었다는 명백한 신호인 셈입니다. 예. 특히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과 청년층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류 문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눈앞의 사회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 사실 마약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이 위압감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마약이라고 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가요? 네, 많은 분이 마약이라고 하면 불법 마약만 떠올리시는데요. 예.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로 마약에는 양귀비나 코카인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 마약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원래 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용 진통제이지만 불법 오남용할 경우 호흡마비를 일으킵니다. 둘째는 국내 마약류 범죄 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의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되는 프로포폴, 졸피뎀, 심지어 펜터민 등 일부 식욕 억제제나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도 포함됩니다. 예. 마지막 셋째는 환각과 인지 기능을 저하를 유발하는 대마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 합법일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투약하거나 반대로 반입하면 무조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마약의 종류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마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력한 단속을 피해 마약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구조가 비대면 플랫폼 그리고 일상 속 침투라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얼굴 없는 거래입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인맥이나 어두운 경로를 거쳐서만 마약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이나 익명 SNS를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분을 숨긴 채 너무나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만나지 않고 물건을 주고받는 비대면 수법까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심각한 원인은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SNS 콘텐츠에서 마약류가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다루어진다 보니까 위험성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자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이러한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결국 단속 강화에도 마약이 계속 발견되는 이유는 마약류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가 우리 일상 속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충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나 또 마약 문제, 범죄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마약류 문제의 여러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청주 등 도심을 중심으로 SNS와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온라인 마약류 노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양귀비나 대마를 민간요법이나 관상용 식물로 오인에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충북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도내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예. 최근 이들을 겨냥한 불법 유통망이 늘고 있지만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법을 잘 모르고 노출되거나 예방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목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 여러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도 적지 않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마약류 중독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선 투약자 당사자는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우울증이나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신뢰가 깨지는 아픔을 가족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투약자보다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이 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가정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약물 운전이나 강력범죄 같은 2차 범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웃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에 단속이나 치료, 재활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노동력 손실까지 생각한다면 마약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함께 막아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마약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해야만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투약은 물론이고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 흡연이나 필로폰 소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유통이나 밀수 제조에 관여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 거래들은 흔적이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현재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합법 국가에서도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네, 끝까지 추적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충북도민들이 마약에 대한 그 문제, 인식도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실시된 충북도민 마약류 실태 조사를 보면 도민들의 인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마약류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대답하셨고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6%가 넘어서 예.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은 이미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우리 충북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4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마약류가 무서운 건 알지만 아직은 우리 주변이나 내 주변, 우리 지역의 일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충북 역시 이미 다양한 계층으로 마약류가 침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센터장으로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응답자의 무려 94.9%가 중독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신 점입니다. 이것은 마약류 문제를 단순히 처벌만 하고 끝낼 범죄가 아니라 우리 예. 충북 도민들 사이에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할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충북 도민들 사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예. 좀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정말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이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청소년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요.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류 노출 부분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마약 유통만에 노출되는 환경에 접해져 있고요. 예.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살이 빠지는 약이나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 같은 광고를 아주 쉽게 접합니다. 이것들이 의사의 정확한 처방 없이 함부로 먹으면 위험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그리고 즉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복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뇌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아직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 호기심에 시작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성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약 트위치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아서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약류 사용 유혹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중독자들을 향한 관심과 치료의 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 마약류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이 최선이지만 중독자들을 회복 또한 분명히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 중 처음부터 중독을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외로움이나 고립 같은 삶의 위기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마약류 사용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본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금 마약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충북 함께 한걸음센터나 24시간 마약류 상담 전화 1342로 안심하고 연락주세요. 저희 충북 함께 한걸음센터는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없는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촘촘한 사회복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없는 건강한 충북 만드는 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 함께 한걸음센터의 김소영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